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2020년 3회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에 보시게 되면 자연계의 질소 순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가번에 보시면 대기의 질소는 방전작용, 질소 고정 세균, 그리고 조류에 의해서 끊임없이 소비된다고 나와 있죠. 끊임없이 소비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소변 속의 질소는 주로 요소로 바로 탄산암모늄으로 가수분해됩니다. 주로 요소가 되는 거죠. 유기질소는 부패균이나 곰팡이의 작용으로 암모니아성 질소로 변환이 됩니다. 암모니아성 질소. 그래서 유기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그리고 아질산성 질소, 질산성 질소로 변해가는 거죠. 암모니아성 질소는 혐기성 상태가 아니고 암모니아 질소는 어떤 상태냐 하면은 질소 가스로 변환이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일단 암모니아 질소가 발생을 하게 되면 호기성 상태에서 질산균에 의해서 아질산성 질소와 질산성 질소가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무산소조에서 탈질균에 의해서 N2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단계는 암모니아성 질소는 아질산성 질소와 질산성 질소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호기성 상태가 돼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1번이 정답. 자, 그리고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20도씨에서 K1이 0.16%, 베이스가 10. 여기서 베이스가 10이라는 것은 밑수를 10을 하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10도씨에 대한 BOD5 나누기 BODU의 B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세타라는 우리가 보정계수는 1.047. 왜 보정계수를 써야 되느냐면 20도씨에 해당하는 값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10도씨에 해당하는 값을 계산하게 되죠. 따라서 20도씨의 값을 10도씨로 전환하기 위해서 보정계수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보정계수를 써보면 KT, 여기서 KT는 K10도씨겠죠? 자, 문제에서 주어진 K20도씨의 값을 보정계수 1.047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10도씨로 바꿔요. 그러면 K20도씨의 값 곱하기 1.047의 T-20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K20도씨에서 K1이 0.16%입니다. 자, 그리고 T-20에서 T가 10도가 되는 거죠. 따라서 계산하게 되면 10도씨의 K1의 값이 0.1011%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뭐냐면 BOD5와 BODU의 B를 계산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BOD5 공식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뭐가 나오죠? BODU가 나와요. 그래서 BOD5 나누기 BODU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1-10에 -K1T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K라는 값은 얼마의 값을 나타내는 거죠? 10도씨에 해당하는 K, 우리가 보정된 값 0.1011%. 그리고 T라는 것은 뭐죠? OLBOD니까 5가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계산기로 계산을 하시면 BOD5와 BODU의 B는 0.6877이라는 값이 산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문제 3번에 보시게 되면, 자, 유량이 40만 미터의 삼성포대의 하천에 인구가 20만 명의 도시로부터 3만 미터의 삼성포대의 하수가 유입되고 있다. 하천 유입 전 하천의 BOD는 0.5mg/L이고 유입 후의 하천의 BOD를 2mg/L로 하기 위해서 하수 처리장을 건설하라고 했을 때 처리장의 BOD 제거 효율을 계산하시오. 인구 1인당 BOD의 배출량은 20g/Day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하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하수 처리장을 거쳐서 하천으로 들어가죠. 그럼 먼저 하천에 해당하는 유량 40만 미터의 삼성포대가 Q1이 되는 거죠. 자, 이때 하천의 BOD가 얼마라고 했느냐 하면 0.5mg/L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 다음에 도시에서 배출되는 도시의 인구가 20만 명. 자, 그때의 유량 Q2가 얼마냐면 3만 미터의 삼성 퍼 데이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천과 도시에서 만나는 지점에서의 농도, BOD 농도가 얼마라고 했느냐면 2mg/L라고 그랬어요. 혼합되는 지점, 만나는 지점이 혼합되는 지점입니다. 자, 그러면 도시에서 하수 처리장을 우리가 건설하려고 했을 때 하수 처리장의 효율을 개선하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나가는 Q2라는 것은 같은 Q2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OD의 농도를 여러분들이 인구수를 이용을 해서 인구수를 계산하고 유량을 계산해서
여러분들이 BOD, 유입수의 BOD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 유출수의 BOD는 뭐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죠? 이 조건을 이용해서 혼합 공식을 사용을 해서 여기서 실제로 보면 BOD 제로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유입수의 BOD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램 미터의 삼성으로 나타내면 되니까 요거 두 개를 곱해요. 그런 다음에 뭘로 나눠주죠? Q2로 나눠주면 되죠. 여기에 3만 미터의 삼성 퍼 데이로 나눠주면 단위가 뭐가 되죠? 그램 미터의 삼성. 그램 미터의 삼성이 어떤 단위죠? 미리그램 리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거 효율을 우리가 이제 한번 계산을 해는 단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제거 효율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혼합 공식을 사용해요. 그럼 Q1이 40m의 삼성 per day, 그리고 C1이 0.5mg per 리터, 플러스 Q2가 3만 m의 삼성 per day, C2를 몰라요. 요 C2가 요 값입니다. 요 값이 C2예요. 자, 그리고 Q1, Q2 4만 플러스 3만 m의 삼성 per day. 따라서 C2라는 유출수의 BOD 값을 계산하면 22mg per 리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유입수의 BOD 농도를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자, 유입수의 BOD 농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BOD의 농도 곱하기 인구수를 해요. 그런 다음에 유량을 나눠주게 되면 단위가 그램 퍼 미터의 삼성이 나오거든요. 그램 퍼 미터의 삼성은 미리그램 퍼 리터와 동일한 단위가 되는 거죠. 따라서 계산하면 133.33 유입수의 BOD, 다시 말해서 하수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유입수의 BOD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값이죠. 유출수의 BOD는 혼합 공식에서 반드시 계산을 해야 되고, 따라서 계산하면 우리가 하수 처리장의 제거 효율은 83.50%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개통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니까 개통도를 한 번 더 정확하게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문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탄올 300mg per 리터가 함유된 폐수의 이론적인 COD 값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이론적인 COD 값을 계산하라는 소리는 산소량을 계산을 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호기성 분해를 시킨다는 거죠. 따라서 반응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C2H5OH는 C2H6O하고 동일하죠. 자, 그러면 산소하고 결합을 시켰어요. 자, 그러면 뭐가 나오죠? CO2와 H2O가 나오는 거죠. 자, 따라서 탄소 뒤에 있는 숫자가 CO2 앞에 옵니다. 그리고 H 뒤에 있는 숫자가 여기 오죠. 두 개짜리니까 2분의 6은 3이 되는 거죠. 자, 반대로 산소 두 개짜리가 2개, 4개, 한 개짜리가 3개, 7개가 있어요. 자, 그럼 이 7개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고 여기를 먼저 한 개를 줘요. 그럼 여기 6개가 오는 거죠. 2분의 6은 3, 에탄올은 1,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수비가 완성이 됐으면 이제는 여기서 미리그램 퍼 리터로 계산하고 미리그램 퍼 리터로 주어졌으니까 분자량을 계산해야 돼. 자, 그러면 에틸알코올의 분자량은 탄소가 12짜리가 2개, H가 1짜리가 5개, O16, 1, 그래서 46 에틸알코올은. 따라서 46g일 때 산소는 3개 있으니까 3 곱하기 32g. 자, 그리고 에틸알코올 농도가 얼마죠? 300mg per 리터일 때 산소량 이렇게 물은 거죠. 따라서 대각선으로 곱해서 COD가 있는 항으로 나눠주면 626.09mg per 리터라는 값이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호기성 반응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리고 문제 5번에 보시게 되면 유량이 4.2m의 삼성 per sec, 유속이 0.4m per sec, BOD가 7mg per 리터인 하천이 흐르고 있다. 이 하천의 유량이 25.2m의 삼성 per mil리리터, BOD가 500mg per 리터인 공장 폐수가 흐르고 있다. 하천수와 공장의 함유 지점의 BOD 농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있으면 자, Q1을 우리가 하천으로 보면 4.2m의 삼성 per sec, 그리고 C1이라는 값이 BOD죠. 7 하천에 지금 7mg per 리터. 자, 그런 다음에 지금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량을 Q2라고 나타내면 25.2m의 삼성 per 밀리리터. 자, 그리고 BOD 농도는 500mg per 리터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혼합 지점에서의 농도를 계산하는 문제죠. 그러면 Q1, C1, Q2, C2를 더해서 유량의 합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Q1은 시간 단위가 세커, Q2는 미니처예요. 그래서 시간 단위를 보정합니다. 자, 4.2 미터의 삼성퍼 세커 곱하기 7mg/리터. 그리고 25.2 미터의 삼성퍼 미니처, 미니처를 세커로 환산하기 위해서 60을 나눠줬죠. 곱하기 농도 500mg/리터 나누기 마찬가지 4.2 플러스 25.2 미터의 삼성퍼 미니처를 60분의 1을 곱해줘서 세커로 고쳤어요. 그러면 분을 그대로 두고 우리가 하천의 유량 세커를 분으로 고치면 안 되느냐? 됩니다. 두 개 중에서 하나만 일치를 시켜주시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계산하면 51.82mg/L라는 혼합 지점에서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맞춰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6번 글루코스 500mg/L 용액을 호기성 처리 시에 필요한 이론적인 인의 농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BOD5와 질소, 인의 비가 100대 5대 1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문제를 풀었을 때 인의 농도를 계산을 하는데 인의 농도를 계산을 하려고 하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 BOD5와 인이 몇 대 몇이죠? 100대 1이에요. 그럼 BOD5의 값을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BOD5는 BOD6 곱하기 1-10의 K1T로 계산을 하는 거죠. 여기서 BOD5. 그럼 BOD6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글루코스 C6H12O6을 호기성분해를 시켜요. 자, 그러면 CO2와 H2O가 나오겠죠? 탄소가 6개니까 여기도 6개. H가 여기서 12개니까 여기 6개. 그럼 산소 12개, 6개, 18개죠. 6개를 주고 나면 여기 6이 되는 거죠. 그럼 BODU라는 것은 실제로 뭐를 뜻하는 거냐? 이 값을 BODU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자, 지금 180g일 때 6 곱하기 32g은 지금 문제 조건에서 500mg/L일 때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BODU. 따라서 BODU를 계산기로 계산하면 mg/L가 나오죠. 이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K1이라는 값이 지금 얼마죠? 0.1%. 그리고 T라는 값은 5일. 그럼 뭐가 나오죠? BOD5. 그럼 BOD5의 농도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따라서 X. 그 X가 뭐죠? 인의 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지켜서 문제를 풀면 아주 쉽게 문제가 풀리죠.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놨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풀면 인의 농도가 3.65mg/L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그 순서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지키면 문제를 아주 쉽게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그레이엄의 기체의 법칙에 관한 내용으로 갈로에 알맞은 것은 수소의 확산 속도에 비해서 염소는 약 기억, 산소는 니은 정도의 확산 속도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염소와 산소를 나타냈을 때 지금 수소를 기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소와 염소, 수소와 산소를 기준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수소의 H2가 분자니까 수소의 분자량은 2가 되는 거죠. 염소의 분자량은 원자량이 35.5니까 71이 되는 거예요. 산소는 3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염소는 6분의 1, 산소는 4분의 1의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정답은 6분의 1과 4분의 1이니까 가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문제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8번에 보면 적조 현상에 의해서 어패류가 폐사되는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지금 어패류가 폐사되는 원인입니다. 갑은 적조 생물이 어패류에 아가미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적조류에 광범위한 수면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리고 답은 치사성이 높은 유독물질을 분비하는 조류로 인해서 유독물질에 의해서 그리고 적조류의 사후분에 의해서 수중에 부패독이 발생해서 어류가 폐사하는 경우 그래서 가장 설명 중에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적조류 자체의 수면막 형성하고 어패류의 취사량하고 폐사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9번에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의 수자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번의 강수량의 지역적 차이가 크다. 맞죠? 나번의 주요 하천 중에서 한강의 수자원의 보유량이 가장 많다. 아무래도 강이 가장 크기 때문에. 다번에 하천의 유역 면적은 크지만 하천 경사는 급하다고 그랬어요. 자, 유역 면적이 작고 하천의 경사가 급한 게 우리나라의 문제점 중에 하나.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은 하상 개수가 크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하상 개수가 크다 보니까 물이 풍부할 때는 풍부한데 물이 부족할 때는 아예 없어요. 그래서 수질오염이 자주 일어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균의 구조에 대한 설명이 올바르지 못한 것은, 자, 갑은 세포벽은 세포의 기계적인 보호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납은 현막과 점맥청은 건조 혹은 독성 물질로부터 보호하고, 답은 세포막은 호흡 대사 기능을 발휘하고, 세포질은 유전에 관계되는 핵산을 포함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세포막 같은 경우에서는 설명에도 있는 것처럼 세포막 안에 있는 액체 상태의 물질과 세포 내 소기관들로 구분이 되는데 핵산은 포함되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따라서 라번이 정답. 이런 내용은 우리가 기억을 해서 답을 맞추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화학합착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자, 합착은 화학적인 합착과 물리적인 합착 두 가지로 있습니다. 가번 합착된 물질은 표면에 농축되어 여러 개의 겹쳐진 청을 형성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 개의 형성된 청, 다시 말해서 다분자 합착은 물리적인 합착, 반면에 단분자 합착은 화학적인 합착이 되니까 가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답은 합착 분자는 표면의 한 부위로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답은 합착된 물질의 제거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합착제를 높은 온도로 가열함. 그리고 랍은 거의 비가역적임. 따라서 화학적인 합착에 관계없는 것은 가번이 정답. 그럼 여기 있는 설명이 반대로 나타내게 되면 물리적인 합착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크롬은 육가크롬과 삼가크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번에 만성 중독인 경우에 미나마타병의 원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미나마타병을 발생시키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HG라는 수원이죠. 특히 여러분들 필수 암기사항에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원 같은 경우에서는 공해병이 미나마타병도 있고 헌터루셀 증후군, 자, 그리고 가드뮴은 이따이따이 병, 자, 그리고 폴리크로리네이트드 비페닌은 카네미 유정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헌터루셀 증후군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수원 쪽으로 이동을 해야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만성 질환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출제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번에 보면 삼가크롬은 비교적 안정하나 독성이 없죠. 육가크롬 화합물은 자극성이 강하고 부식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삼가크롬은 피부 흡수가 어려우나 육가크롬은 쉽게 피부를 통과한다. 라번의 만성 중독으로는 비점막 염증이 나타난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에 보면 자정상수의 영양인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옳은 것입니다. 자, 가번 수심이 깊을수록 자정상수는 커진다고 그랬어요. 자정상수가 커지려고 하면 유속이 빨라야 돼. 그럼 수심이 깊으면 유속이 느려지죠. 그래서 반대가 되죠. 수온이 높을수록 자정상수는 작아진다. 자, 여기서는 뭐냐면 자정상수라는 것은 K2 나누기 K1이잖아요. 여기서 순서가 K2 나누기 K1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온도가 높아지면 K2도 커지고 K1도 커져요. 근데 상대적으로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했을 때 소모되는 산소가 더 빨리 소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K1이 상대적으로 더 빨리 커져요. 그래서 온도가 상승하면 자정계수는 작아진다. 이렇게. 그래서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유속이 완만할 때 자정계수는 작아지죠. 유속이 빠르면 빠를수록 자정계수가 커진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바닥구배가 클수록 자정계수는 커지는 게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14번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암기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14번 물질 대사 중에서 동화작용을 가장 알맞게 나타낸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풀이에도 있는 것처럼 동화작용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이용을 해요. 에너지를 이용해서 새로운 세포를 합성하는 과정을 우리가 동화작용이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정답은 가번이 정답이에요. 여기서 보면 새로운 세포 물질을 형성을 하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가번. 자,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유해 물질과 그 중독 증상과의 관계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가번에 보시면 망간은 흑피증. 자, 여기서 망간 같은 경우에서는 파킨슨 증후군과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니까 여기서 바로 답이 나오네요. 다음에 6위는 현기증이나 동공축소, 육각크롬은 피부 궤양의 원인이 되죠. 자, 그리고 라번의 PCB는 카네미 유증입니다. 따라서 가번이 정답. 그리고 16번 수자원의 순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자, 여기서 가장 큰 비중, 순환에서 가장 큰 비중이라는 것은 뭐예요? 정발이죠, 정발. 따라서 태양의 에너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정발이 정답이니까 나번이 정답. 자, 그리고 1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폼알데하이드의 COD 나누기 TOC의 값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 COD라는 것은 산소량, TOC라는 것은 탄소량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폼알데하이드를 여러분들이 호기성 분해를 시키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예요? 산소량. 이게 뭐예요? 유기물 중에 탄소량. 그래서 산소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2 곱하기 30, 한 개가 있어요. 산소의 분자량이 30이니까 1 곱하기 32g. 탄소도 한 개가 있죠. 1 곱하기 12g. 그래서 2.67의 COD와 TOC의 비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호기성 분해를 시켜서 호기성 분해에서 필요한 산소량이 여기서 말하는 산소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경도에 관한 관계식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자, 답은 총경도에서 탄산 경도를 빼주면 비탄산 경도를 빼주면 탄산 경도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총경도에서 탄산 경도를 빼주면 마그네슘 강도, 다시 말해서 비탄산 경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답은 알칼리도와 총경도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알칼리도가 작은 값이죠. 그럼 탄산 경도는 알칼리도와 총경도 중에서 비교했을 때 작은 값이 탄산 경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탄산 경도는 뭐가 되느냐 하면 알칼리도가 탄산 경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알칼리도와 총경도를 비교했을 때 알칼리도가 크게 되면 탄산 경도는 총경도, 값이 작은 총경도가 탄산 경도가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정답. 그래서 이 두 가지에서는 알칼리도와 총경도를 비교했을 때 탄산 경도는 어떤 게 탄산 경도가 되느냐면 두 개의 값 중에 작은 값이 탄산 경도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9번. 하구의 혼합 방식 중에서 하상구배와 조차가 적어서 염수와 담수의 이층 밀도류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상구배와 조차가 적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염수와 담수가 이층 밀도류를 형성하는 것은 그러면 약혼합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조차가 작다고 하는 것은 약이 들어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약혼합형. 자, 그리고 여러분들 2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150kl/day의 분뇨를 포기해서 BOD의 20%를 제거하였다. BOD 1kg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공기 공급량이 60m의 삼성이라고 했을 때 시간당 공기 공급량은 이렇게 물었죠. 단연속 포기, 분뇨의 BOD는 2만 mg/L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공기 공급량을 미터의 삼성 per hour로 계산하는데 여기서 공기에 해당하는 값, BOD 1kg을 제거했을 때 필요한 공기량이 60m의 삼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60m의 삼성 나누기 BOD 1kg 제거량. 자, 그리고 문제 조건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 BOD량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2만 mg/L. 그러면 20kg/m의 삼성이죠. 따라서 20kg/m의 삼성 같은 BOD. 자, 그리고 여기서 150kl/day는 150m의 삼성 per day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하게 되면 kg/day라는 총량이 되는 거죠. 자, 이 중에서 몇 퍼센트를 제거했어요? BOD 20%를 제거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day를 hour로 환산하기 위해서 하루는 24시간을 보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가장 간단하게 단위 환산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21번을 보시게 되면 계획 시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저수 용량의 결정에 사용되는 계획 기준년 표준을 찾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저수 용량을 결정하는 계획 기준년의 표준은 10개년을 기준을 해요. 그 다음에 제일 갈수기 10개년 중에, 그래서 10개년 중에서 제1위 갈수기를 기준하는 거죠. 따라서 10개년 제1위 갈수, 따라서 라번이 정답이죠.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습격작용 방지 또는 줄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습격작용이라는 것은 워터해머라고 해서 땅땅땅땅 관을 치는 물망치 소리가 나는 것을 우리가 습격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줄이는 방법 또는 제어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는 겁니다. 펌프에 플라이휠을 붙여서 펌프의 관성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플라이휠을 붙이면 돼요. 그리고 나번 흡입척의 관로에 압력 조절 수조를 설치해서 부압을 유지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항상 여러분들이 붙일 때는 흡입척이 아니라 토출척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부압을 유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압은 정압보다 낮은 마이너스 정압이에요. 대기압보다 낮은 마이너스 정압이거든요. 그래서 부압을 방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플러스 압력이 되도록, 정압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나번이 틀렸어요. 그리고 펌프 토출척 부근에 공기 탱크를 두거나 부압 발생 지점에 흡기 밸브를 설치해서 압력 강화 시에 공기를 넣어준다. 4번에 관내 유속을 낮추거나 관거 상황을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 나번이죠. 그래서 오답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2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도수관을 설계할 때 평균 유속 기준으로 갈로에 오른 것은, 자, 우리가 이론에서도 정리를 했어요, 표로. 자, 도수관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오수관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우수관과 함유관거에 해당하는, 그래서 최소 유속과 최대 유속. 최대 유속은 3.0m/s입니다. 그죠? 반면에 도수관 같은 경우에서는 최소가 0.3, 오수관은 0.6, 함유식과 우수관거 같은 경우에 함유관거와 우수관거는 얼마죠? 0.8. 꼭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최대 한도는 3.0m/s. 그러면 두 개를 지웁니다. 그리고 최소 한도는 0.3m/s. 답번이 정답이 된 거죠. 어떤 경우에? 도수관을 설계했을 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팁에서 자, 도수관거, 오수관거, 우수와 함유관거. 자, 도수관거는 자연유화식을 기준하고, 그리고 오수관거는 계획시간 최대 오수량, 우수관거와 함유관거는 계획 우수량을 기준을 해요. 그런 경우에서 최대 유속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3.0m/s로 동일해요. 반면에 최소 유속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도수관거는 0.3m/s, 반면에 오수관거는 0.6m/s, 우수관거와 함유관거는 0.8m/s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거는 우리 책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공부할 수 있게끔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거니까 반드시 숙지를 해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2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펌프의 캐비테이션, 공동현상이죠. 관내에서 에어가 차는 현상을 공동현상이라고 합니다.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이 문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와요. 자, 펌프의 설치 위치를 가능한 어떻게 하죠? 가능한 낮게 하죠. 그래서 가용 유효 흡입수들을 크게 합니다. 그리고 흡입관의 손실을 가능한 작게 하여 가용 유효 흡입수들을 크게, 그리고 펌프의 회전 속도를 되도록이면 낮게 선정해서 필요 유효 흡입수들을 어떻게 작게 합니다. 그리고 흡입척의 밸브를 완전히 폐쇄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어떻게 해요? 개방해서 펌프를 운전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설명이 바르게 된 것은 나번. 그래서 이 문제 문구 자체는 전체적으로 다 중요한 문구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25번 문제를 보면 피압면 우물에서 영양원의 직경 1km, 우물 직경 1m, 피압대 수청의 두께가 20m,
자, 그리고 투수 개수가 20m/d로 추정되었다면 양수정에서의 수위 강화를 5m로 유지하기 위해서 양수량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양수량 계산하는 공식이 주어졌습니다. 자, 여기서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 하면 핵심 포인트가 K라는 투수 개수, K라는 여러분들이 투수 개수의 시간 단위와 유량의 시간 단위가 일치해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자, 먼저 K라는 투수 개수는 20m/d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수량이 세크니까 데이를 세크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24시간, 1시간은 3600초. 따라서 K는 2.3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미터/세크예요. 자, 그리고 피압 대수층의 두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압 대수층의 두께에서 우리가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값이 얼마예요? 피압 대수층의 두께는 지금 여기 보시면 20m입니다. 자, 그리고 양수정에서의 수위 강화, 다시 말해서 H-H0라는 게 얼마가 되는 거죠? 5m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R값, 피압수 우물에서의 반경, R값은 1km니까 500m가 되는 거죠. 그리고 R0는 우물의 직경이 1m니까 R0는 0.5m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Q의 대입을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2.3 로그 10은 ln으로 바꿔서 넣으면 됩니다. ln하고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계산하시면 0.02 m의 3승/s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식은 반드시 주어집니다. 주어지니까 여러분들이 투수 개수와 우리가 유량의 시간 단위를 동일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6번. 지표수의 치수를 위해서 하천수를 수원으로 하는 경우에 치수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답은 대량 치수 시에 경제적인 것이 특징이다. 대량 치수가 가능합니다. 답은 치수보와 달리 토사 유입을 방지할 수가 없어요. 토사 유입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 공사비는 일반적으로 크고, 왜 그러냐면 취수구를 여러 개를 설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시공시 가물막이 등의 가설 공사는 비교적 소규모로 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설명이 틀린 것은 나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